판단이 좀 듭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전광훈 목사가 네. 대선 출마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하고 그 윤어게인 신당 만든다고 했던 두 변호사하고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앞서 윤건영 의원 시간에도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죠? 저는 정치를 사실상 조롱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정치를 조롱하고 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강훈 목사가 8명 곧 죽어도 너네 대통령 내가 못 시킨다. 내 손으로 못 시키고 이재명을 시키면 시켰지. 그래서 내가 나가련다. 네. 너네 광화문 세력 있어? 광화문 조직력 있어? 라고 해요. 거기에 따른 언론의 평가. 국민의힘 경선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하지 못했거든요.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 세력에 기대면서 거기에 어쨌든 반사이득을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되겠어? 라고 하니까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 포션에 거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전체판을 흔드는 영향력을 자기네들이 역설적이게 또 부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강훈 씨가 이렇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세력은 못 갖고 오게 됐거든요. 그 네. 동원력을 이용하고자 그 무리수를 도왔는데 안 됐던 거예요. 네. 정강훈 씨에 휘둘리니까 이거 자초한 거다. 그리고 김계리 배우철 이 두 변호사는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응당하지 않은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정치회장으로 활용하면서 의뢰인을 당사자를 윤석열을 어렵게 했구나. 네. 이 사람들은 법률적인 어떤 쟁투보다는 자기 정치적인 동무대로 이 장을 활용했구나라는 오해에서 내지는 그 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윤부지라는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예. 내가 처음 뽑은 내 대통령. 그럼 전에는 누굴 뽑았냐. 이명박 박근혜는 최소한 안 뽑았던 소리로도 읽히는데 이거 변호사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직업윤리에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반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원 가입해서 무슨 지역을 훑든 그렇게 안 하고 이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볼 때가 됐나?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재판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양심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방금 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다. 복당 신청 받는다? 이런 거예요. 반명 빅텐트에 시동 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빅텐트 제안은 혼자 죽기 싫으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물귀신 제안 물귀신 같아요. 작전이다. 권영세 빅텐트는 물귀신 작전이다. 그리고 사실상 빅텐트라고 쓰지만 우리는 구멍난 빈텐트라고 늘 읽죠. 구멍이 슝슝난 빈텐트. 근데 저는 이제 업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본인들이 행한 무원칙의 그 단순한 욕망과 기회주의로 나라를 망쳐왔던 거에 대한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 내란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겠죠. 이거 성공하면 나 영원히 총통되는 거야. 이게 생각했겠죠. 네.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사형 무기징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형 무기징역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죽든지 영원히 결박되든지 그 외에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은 없다. 없어요. 징역 10년 없습니다. 10년간 정권 놓친다. 이게 아니고 윤석열의 길 죽든지 아니면 영원히 격리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내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고 요거를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고 이미 책을 1년 썼지. 전에 이미 보수의 종말을 쓸 때 제가 내다봤던 게 5대 보수의 종말이다. 검찰 보수, MB 보수, 명태 셀럽 보수, 그다음에 기회 보수, 그다음에 매국 보수. 이 5가지가 이제 종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1년 전에도 예상을 하기를 보수는 분열돼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1대 다구도, 1대 N구도로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광훈 출마하죠. 한덕수 좀 언론에서는 저도 나가서 평론하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세요. 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가 n분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주도권 다툼이고 이분들은 지금 대선에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실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대선 진다는 걸 알아요. 네. 말만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대선을 나와야 되느냐? 차기 주도권 다음 지방선거 때 영남 기득권을 누가 먹느냐를 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적절하고 비판이 많죠. 그리고 네. 범죄 혐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멍난 빈텐트 전략, 뭐 정광훈까지 나오고 또 뭐 윤어게인 신당 네. 나오고 또 예. 이준석 양두구육 과거에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 다 떠나서 다 모이자는 거거든요. 네. 과거의 원 같은 거 우리 뭐 다 잊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면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되면 무언측한 야합이고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는 하나의 정치인들의 구태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면 갈라져서 죽고 뭉치면 뭉쳐서 야합해서 죽고 네. 그러니까 청명해 죽냐 한식해 죽냐 저 이렇게 봅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사형과 무기징역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초반부터 좀 선긋기를 하고 출당도 시키고 뭐 이렇게 갔더라면 조금의 여지가 생겼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결해서 같이 오다가 지금 와서는 정말 다 죽게 생기니까 새롭게 빅텐트를 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토놓는 그런 반명 빅텐트라뇨. 네. 이게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빅텐트가 꾸려졌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서로 나간다고 하는데 한독선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찬탄 반탄 그 입장조차 갈려가지고 일관성 있게 국민들 앞에 내세우질 못하는데 네. 일단 이재명은 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이게 미래 전략이나 시대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 대선판에 이게 웬 정말 옳지 않은 방도인지 좀 의구심이 들고 정말 국민의힘 다 열어놓고 했을 때 들어갈 사람들 제 기억 속에 처음 들어가는 건 뭐 이준석도 있겠지만 뭐 장예찬 그래서 그 공천 과정 중에 불복해가지고 당을 뛰쳐나가면서 네. 당을 어렵게 하고 외부에서 장혜찬. 공격했던 예. 이런 사람들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양양자 의원 그런 사람들 들어가는 이게 정도인가요? 이게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나 뭐 이런 거와 부합합니까? 아니요. 그냥 이합집산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막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을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한데 힘 합쳐보자. 이게 또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도 정말 머릿속에 없고 자기네들을 위한 전략도 이제는 없어요. 그냥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려워진 국면으로 대선 치를 겁니다. 뚜렷한 노선 정리 뭐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의지도 없는데 지금 확인되는 건 능력도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돼서 앞으로 보수가 어떤 분열과 어떤 종말로 가는지는 제가 썼던 1년 전에 썼던 그 명저 보수의 종말 요걸 사서 읽어보시면 그 기저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가는지 요거는 네. 좀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맥락이 이해가 된다는 점이고요. 네. 2017년도와 2025년도 8년 만에 지금 탄핵을 두 연타석 맞았는데 그때도 분열돼서 대선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질을 안 했어요. 무슨 신당 얘기를 하며 그때 황교안 대행이 뭐 저런 식의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하고 나대는 짓 하고 울산 가고 광주 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뭐 시계 만들었다고 엄청 욕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나서도 정치질도 안 했고 일부 성찰적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메시지도 있었는데도 분열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의 신당, 윤어게인 정치질이 있죠. 거기다가 성찰도 더 없어요. 더 지금은 윤석열 옹호 일색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옹호 대상도 과거는 뇌물인데 그때도 뇌물 옹호 안 했다니까요. 근데도 분열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을 옹호하면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수라도 창피하고 쪽팔리고 못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같은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종말, 검찰 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나름의 선을 긋고 그나마 그 안에서는 민심을 일부 대변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가 더 분열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때도 나름의 기본적인 일들을 했는데도 분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묵혀놓은 거예요. 더 이상해졌기 때문에 더더더 분열된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출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네. 최악의 총리로 아마 이거는 기록이 될 행위거든요. 과연 할까? 한덕수 관료 출신인데 과연 할까?
근데 저는 자기 살려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저는 이번에 2025년도 판에 이 보수의 뭐 보수도 아니죠. 보스주의인데 네. 여기는 굉장히 이번에 힘든 앞으로의 행로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